아,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막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참 많죠.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피곤해지기 쉽거든요. 네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그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인사이트만 쏙쏙 골라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와, 진짜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가 바로 2026년 2월 25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마감 리포트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들의 포장을 하나씩 뜯어볼 텐데 오늘 한국 증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6000 시대를 열었다는 엄청난 소식이 첫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게다가 그 미국 나스닥의 가파른 반등,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금과 비트코인의 기묘한 가격 동기화 현상까지 꽉꽉 담겨 있어요. 사실 오늘 리포트는 금융시장의 역사적인 변곡점들을 한데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맥락이 중요하니까요. 네, 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어떤 진짜 의미를 가지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춰주실 전문가님, 오늘 리포트 열어보자마자 심박수가 확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요. 제 심박수만 올라간 게 아닐 겁니다.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린 것을 넘어서 시장의 아주 깊은 심연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가득하더군요. 지각 변동이요? 네, 오늘 이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에 저 역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하이라이트, 국내 증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드디어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구체적으로는 6083.86, 그러니까 무려 1.91%나 오르면서 기분 좋게 마감했어요.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1165.25로 강보합세,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거의 제자리를 지켰죠. 근데 오늘 시장 움직임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짐을 싸줘 나가는 수준으로 물량을 던졌더라고요. 네, 외국인이 무려 877.3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와, 870만 주가 넘게요? 보통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시장이 완전히 휘청거리기 마련인데 어떻게 무너지기는커녕 6천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시장을 떠받친 주체들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데요. 과거 같았으면 코스피가 폭락하고도 남을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패닉셀링이 나오죠, 보통. 그런데 개인과 기관이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글자 그대로 전부 받아냈습니다. 개인이 622.9만 주, 기관이 139.7만 주를 샀네요. 맞습니다. 특히 기관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리포트에 등장한 퇴직연금과 연기금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한국 증시의 체질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 그 중앙일보 기사로 언급된 퇴직연금도 불타는 증시로 머니무브라는 헤드라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붓고 있는 노후자금들이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흐름이 데이터로 명확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단기 차익을 노린 한머니의 유입이,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런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노후 자금들이 구조적으로 증시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머니무브 현상이죠. 외국인이 엄청난 매물 폭탄을 던졌음에도 시장에 끄떡 없었던 이유는 이 퇴직연금이라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파제가 강력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는 건가요? 무턱대고 막 아무거나 사진 아닐 텐데요. 자금이 몰리는 곳은 아주 명확합니다. 쌍끌이 견인이라고 하죠. 자동차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현대차가 9.16%, 기아가 무려 12.70%나 하루 만에 급등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상승력이죠. 거기에 LG화학도 10.56% 올랐고 건설업 전체가 6.78%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반면 통신업 같은 전통적인 방어주는 2.66% 하락했습니다. 아, 희비가 엇갈렸네요. 시장의 자금이 성장이 정체된 내수 방어주를 떠나서 글로벌 경쟁력과 확실한 수익성을 갖춘 수출주도 섹터로 확 쏠리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가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단순한 유동성 파티나 막 반짝 운이 좋은 건 아닐까요? 운으로 치부하기에는 성과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리포트의 글로벌 이코노믹 분석 자료를 보시면 아, 그 2년 연속이라는 부분이요? 네, 한국 증시가 2년 연속 G20 평균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요? 와, 그건 좀 놀라운데요. 과거에는 글로벌 시장이 기침만 해도 한국 시장은 독감에 걸린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나요? 하하, 맞아요.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과거의 오명이 무색해질 만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의 결합이군요. 정확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탄탄한 수출 펀더멘털에 퇴직연금이라는 막대한 내수 유동성이 결합하면서 이제는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글로벌 대비 한국 시장의 아웃퍼폼,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 그럼 한국 시장이 이렇게 탄탄한 내수 자금으로 버티고 있다면 반대로 평소에 전 세계 시장을 이끌던 미국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은 아주 복잡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죠. 나스닥은 1.04% 오르면서 22,863.68로 껑충 뛰었는데 정작 전체 시장을 대변하는 S&P 500은 완벽하게 제자리에 머물렀고 다우존스도 0.13%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월스트리트는 지금 왜 이렇게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요? 시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이벤트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이랑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맞죠? 맞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와 기업 실적이라는 이 두 메가톤급 이벤트를 앞두고 지수 선물이 보합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이 섣불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불과 하루 전날 어땠습니까? 아, 관세 충격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발언으로 시장이 한 차례 크게 출렁였잖아요. 하루 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거군요. 하루 만에 낙폭을 회복했다는 건 대기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관망 심리가 S&P 500의 보합세로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죠. 오늘 리포트에서 진짜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미국 시장의 심리를 다룬 대목이었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 제목이었죠. AI가 일자리 뺏어도 기저귀는 팔린다. 아주 인상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나스닥을 끌어올린 건 분명 IGV 같은 AI 관련 ETF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끼고 피난처를 찾는 걸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IGV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IGB는 쉽게 말해 미국의 주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그리고 AI 기술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ETF입니다. 나스닥 상승의 일동 공신이죠. 그런데 기저귀는 왜 나오는 건가요?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아주 모순적인 심리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AI 혁신이 가져올 막대한 부에 환호하며 기술주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물 경제에서는 이 AI가 결국 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소득을 줄여들게 만들 것이라는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투자자들이 한 발은 AI라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서 돈을 벌려고 하면서 다른 한 발은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봐 브레이크 위에 올려두고 덜덜 떨고 있는 형국이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갈팡잘팡하는 심리가 어제 미국 증시의 특정 섹터 움직임에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나요? 보통 시장이 불안하면 투자자들은 유틸리티, 즉 전기나 가스 같은 필수 공공재 주식으로 피신하거든요. 네네, 방어주니까요. 그런데 어제는 유틸리티가 1.7% 하락한 반면 부동산 섹터가 무려 7.42%나 급등했습니다. 부동산이 7% 넘게요. AI 공포랑 부동산이 무슨 상관인가요? AI가 산업구조 자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물리적인 삶의 영역, 바로 땅과 건물 같은 실물 자산으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아, 기술이 인간을 대체해도 결국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남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저귀 기사가 말하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혁신에 열광하면서도 생존을 걱정하는 시장의 이중성.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한국과 미국의 열기가 전 세계 다른 곳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으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대단했죠. 네, 니케이 225 지수가 58,000선을 돌파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요.
유럽 증시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으로 방산주가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트럼프가 15% 관세 폭탄 발언을 했는데도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시장이 관세 위협에 면역력이라도 생긴 건가요? 면역력이 생겼다기보다는 현재 아시아 시장을 끌어올리는 펀더멘탈과 AI라는 거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인 정치적 노이즈를 압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 실적이 노이즈를 이겼다? 네, 일본은 지속적인 엔화 약세라는 강력한 무기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하고 있고 한국은 앞서 분석한 구조적인 퇴직연금 머니무브가 버티고 있죠. 글로벌 자본은 정치인의 엄포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금의 흐름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돈의 흐름이 우선한다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리포트를 보다가 FICC 시장 동향에서 제 눈을 진짜 의심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FICC가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잖아요. 경제의 혈관 같은 곳인데 여기서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죠. 맞아요. 금은 18달러 올라서 10만 3천 달러, 비트코인은 무려 1240달러 급등해서 똑같이 10만 3천 달러. 아니, 하나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성의 끝판왕인 위험자산인데 이 둘의 가격이 만났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이 얼마나 전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딜레마요? 네.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ETF 순유입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대변합니다. 반면에 금이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뜻이죠. 양극단의 심리가 10만 3천 달러에서 딱 충돌한 거네요. 게다가 리포트를 보면 JP모건이 아주 흥미로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어떤 경고죠? 소액 투자자들이 금 매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거시적 관점과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려는 심리가 엉키면서 상반된 시그널이 혼재하는 독특한 상황입니다. 원유와 환율 쪽도 짚어보죠. WTI 원유 가격은 66.05달러 선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오펙 감산 기대감이랑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의 공급 확대 소식이 막 뒤섞여 있어요. 유가도 아주 줄다리기가 팽팽하죠. 그리고 환율. 원달러 환율이 5.3원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1,445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0.6 하락하며 유로 강세에 따른 약세를 보였고요. 이런 높은 환율, 이게 우리 일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환율이 높다는 건 당장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마트에서 사는 식재료부터 원자재까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결과로 이어지죠. 아, 주식 계좌는 코스피 6천이라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무거워지는 아이러니네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달력에 동그라미 쳐야 할 날짜가 언제일까요? 이번 주 주요 일정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당장 오늘 밤 2월 25일 수요일에 미국의 12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이네요. 그리고 26일 목요일과 27일 금요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전이 있습니다. 현재 2.50%인데 코스피 6천 시대에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장의 기대감이 아주 높죠. 한은의 고민이 깊겠네요. 이어서 금요일에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발표됩니다. 인플레 궤적을 확인할 핵심 지표고요. 다음 주 3월 2일과 3일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등 굵직한 일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정들이 정말 빼곡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AI 랠리와 맞물려 어떤 방향으로 틀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표가 좋게 나와도 AI 랠리로 쏠릴지 아니면 일자리 공포를 자극할지 시장의 해석이 더 중요하거든요. 표면적인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읽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코스피 6천이라는 역사적 이정표, 기관과 퇴직연금의 거대한 머니무브, AI 기술주와 전통자산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까지 오늘 다른 자료들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였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탐구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우리가 퇴직연금이 주도하는 코스피 6천의 머니무브를 보았고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는 AI가 일자리를 뺏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보았습니다.
네, 그 두 가지 큰 축이었죠. 그렇다면 미래에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을 대체하는 시기가 왔을 때 지금 저렇게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이 퇴직연금 기반의 증시는 과연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생각할수록 묘한 역설이네요. 노동을 대체하는 AI 기업에 투자하는 우리의 노후 자금. 이 아이러니한 연결고리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님의 호기심 가득한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활기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무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